성공하게 되는 건 파이저에서 이제 그 짐 앨리슨과 메달엑스를 인수한 파이저에서 이제 그 임상 3상에 성공을 하면서 그 본격적인 이뮤노 온콜로지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도 약간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이 엔타이-CTLA4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회사가 그 BMS 말고 파이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이저가 좀 더 빨리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3상을 좀 더 먼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MS는 완전히 긴장한 거죠. 긴장해서 야, 우리도 실패하면 이거 망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아, 통계 분석을 잘하면 실험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파이저가 그 실패를 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기본이 X축과 Y축인데 당시에 가장 많이 쓰던 방법은 메디안 서바이벌, 그러니까 오버롤 서바이벌 요 커브에서 50%로 잘라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게 더 큰가,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 그런 걸 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몇 개월, 그러니까 이게 메타스태틱 멜라노마 환자이기 때문에 거의 몇 개월 이내에 50% 이상의 환자가 사망하면서 이제 이 값을 좀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어서 이제 파이저가 실패했는데, BMS는 그래서 Y축의 절편에서 X값을 늘리는 게 아니라 Y축을 끝까지 늘리다 보면은 이게 플래토에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Extended Survival, Improved Survival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던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 플래토 값에 다시 Y 값을 읽었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가 2년 이상을 생존하더라. 거기서 이제 그게 어떤 컨트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통계적인 유의미가 있더라. 그런 관점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성공하고 FDA 어프로브를 2011년에 받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이뮤노 온콜로지 시대가 열리게 됐고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또 결론적으로는 엔타이-CTLA4가 어쨌든 간에 효능이 아주 드라마티컬하게 좋지는 않았다, 이런 걸 또 통계 분석을 잘해야지 뭔가 결과를 볼 정도면은 그게 아주 시그니피컨트하지 않았다, 그런 거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엔타이-CTLA4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치료제 시대를 열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만은, 치료제로서는 이제 효능도 아주 생각만큼 세진 않지만 또 부작용도 아주 강해가지고 이제 아주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른 어떤 네거티브 코스티뮬레이터인 PD-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PD-1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액티베이션 시그널이 나면서부터 이제 T셀에서 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PD-1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데, PD-L1과 PD-L2라고 하는 두 종류의 라이간드가 있고, PD-L1은 비교적으로 많은 그런 셀들이 발현하지만 PD-L2는 주로 엔티전 프리젠팅 셀들이 발현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LA4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냐면은, 이제 그 PD-1 나가운 마우스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테스트하는데, 혼조 박사님이 어떤 회고를 읽어보면은 대학원생이 상당히 애가 탔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 쥐가 건강하고. 그렇죠. 이게 나가운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하면은 쥐의 피노타입이 없으면 상당히 애가 타죠. 쥐가 건강하면 이제 애가 타는 그런 애들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상당히 긴 기간 4개월 이후부터 이제 뭔가 오토이뮨 디지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CTLA4의 경우에는 거의 바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PD-1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어떤 마일드한 레귤러터리라는 거죠. CTLA4의 경우에는 그래서 혼조 박사님은 이제 온오프 스위치지만은 PD-1의 경우에는 리오스텝, 그러니까 가변 저항 같이 조금 더 파인 레귤레이션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PD-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T셀의 기능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건 사실은 튜머가 아니라 그런 크로닉 인플레메이션, 크로닉 바이럴 인펙션 모델에서 먼저 검증이 됐는데요. 라피 아메드 그룹에서 이제 그 크로닉 바이럴 인펙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애큐트한 경우에는 PD-1이 낮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크로닉한 경우에는 여기 빨간 선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PD-1이라고 하는 게 어떤 크로닉 인펙션의 어떤 마커이고, 그것이 T셀의 상태로 보면 이그저스티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단거리 경주하듯이 마라톤을 뛰면은 탈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T셀도 계속 어떤 크로닉한 그런 그러니까 인펙션이 클리어가 안 되고 계속 있으면서 만성 염증이 되게 되면은 지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exhausted phenotype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anti-PD 에런을 쳤을 경우에 그 exhausted 된 T셀이 reinvigoration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암 환자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exhausted phenotype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2011년에 보고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anti-PD1이나 anti-PD-L1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아이디어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니볼루맙이라고 하는 그런 BMS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PD1 엔티바디 경우에도 상당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발이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PD1의 기초 연구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PD1을 발견했고 그 기능을 나가운 마우스로 검증하고 2002년에 이제 그게 어떤 그 CTLA4 블락킹하는 엔티바디와 마찬가지로 엔타이 튜머 리스폰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발표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뭔가 좋은 기능이 있는 걸 알게 되면 사실은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특허를 출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참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또 재미있었던 게 이분이 교토대학교 분인데 2000년대 초반에 교토대학교 정도만 돼도 또 교수가 특허를 출원하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우리 특허 출원도 많이 해본 적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돈도 많이 드니까 회사를 데려가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좌절했죠. 그러다가 이제 오노테라피틱스라고 하는 회사를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어떻게 이제 특허는 출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특허는 출원했으면 이제 마우스 모델에서 보였으니까 이걸 휴머나이제이션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해야 되는데 오노도 그런 걸 할 정도 능력은 안 되고 교토대는 더 안 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휴머나이제이션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메달엑스라고 하는 회사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메달엑스가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메달엑스를 BMS가 이제 인수하면서 결국은 BMS가 그 어떤 이뮤노 온콜로지에 있어서 상당히 강자로서 부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옵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그 어떤 그 엔타이 CTLA4의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가장 먼저 임상 승인이 어프로블 되고 FDA에도 이제 2014년에 승인이 되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도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끝은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제 머크가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이 판에 들어가서 판을 뒤집었느냐 이게 또 되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템브롤리즘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엔타이 PD1 엔티바디죠. 그것이 어떻게 개발되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올가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했어요. 그것도 PD1을 타겟으로 하면서 원래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에고니스트 그러니까 PD1을 시그널을 이용해가지고 오토이뮨 디지즈를 컨트롤할 목적으로 했는데 블락킹 엔티바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방향을 돌리는 거야. 쉽진 않죠. 어렵진 않죠. 그냥 만드는 게 어렵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캔서 테라피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가논이 또 이제 다른 회사에 한번 합병이 됐어요. 쉐링 프로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합병이 됐고 이게 합병이 되다 보면 이제 이 약의 그 존재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벨루에이션을 받죠. 그러면서 다시 이벨루에이션을 받는 과정에 또 머크가 이걸 인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크가 이제 쉐링 플로우를 인수할 때는 이걸 보고 인수했던 건 아니고 다른 걸 보고 인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수해가지고 한번 거기 있는 그런 그 리스트들을 보다 보니까 엔타이 PD1 캔서 테라피 이렇게 있는데 당시에는 이뮤노 테라피는 다 실패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머크에서도 야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버리긴 아깝고 딴 데다 라이센싱 아웃 싸게 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하고 있었는데 BMS에서 이제 막 성공하는 거죠. 막 성공을 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영진이 이제 판단을 바꾸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4, 5년 정도 뒤에 이제 이 경쟁에 뛰어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뛰어들면서 이제 상당히 파격적인 전략을 여러 가지 사용을